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2020년 5월 19일입니다. 지금도 자고 나면 계속 터지는 것이 정의연과 윤미향의 그야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그런 괴담들이 계속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드디어는 보니까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겠다는 그런 흐름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가 어제 그저께 다뤄드렸습니다마는 신미자 할머니 2004년 지금부터 이미 16년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6년 동안 그 정의연과 이 여인들,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 사람들이 그 성역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 사회에서 누가 정의연과 윤미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면 토착개구, 친일파,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겠다고 달라드니까 그 16년 동안도 계속 또 나쁜 짓을 했던 겁니다. 계속 2004년 그리고 심지어는 그 33분의 그 신미자 할머니를 비롯한 33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당시엔 정대협이었습니다. 이름이. 정대협은 앵벌이를 시키는 악당들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2004년에는 법원에다가 소송까지 냈습니다마는 기각당하고 그 할머니, 심지어는 지금 이 윤미향 씨가 대표로 있던 그 정의연에서, 정대협에서는 신미자 할머니를 정대협 피해자 명단에서 뺐답니다. 보복까지 해요. 보복까지 하고. 자, 이런 친구들인데 마침 이번에 윤미향 씨가 더불어시민당을 통해서 배지를 달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용수 할머니가 아니야, 너 그런 식으로 예전에 이미경이니 지은이니 하듯이 우리를 이용해서 벼슬자리하는 우리를 도구로 우리를 쓰는 건 안 돼 라고 양심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위안부 합의는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것인데 이 문재인 정부가 그 합의에 대해서 이걸 파기하겠다 이런 얘기도 안 하면서 해결책은 다른 해결책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인정은 하지 않으나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화해치유재단을 위해서 받은 돈 10억 엔도 돌려주지 않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온 주장이 피해자 중심주의잖아요. 자,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것은 피해자 중심주의,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게 틀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피해자는 위안부 할머니를 알고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의 피해자는 윤미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윤미향이나 정대협, 정의연이었던 거예요. 정의연 들락거리는 직업 운동가들. 그렇죠. 그 피해자 할머니들을 중심으로 안 하고 피해자 중심주의를 외웠다는데 문재인 정권이 얘기하는 피해자는 윤미향이고 정의기억연대의 운동가들이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친일 토착개구 프레임을 가져가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깬 것도 아니고 안 깬 것도 아니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태로 집어넣어놨는데 죄송하게도 47분의 그동안 그때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합의했을 때 살아계셨던 47분의 피해자 할머니들 가운데 35분이 일본 자금을 수령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피해자 대다수가 자기 자유의사로 일본이 제시한 우리 문재인의 시각이나 윤미향의 시각에서는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이 살아생전에 보상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배상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하고 해서 47명 가운데 35분이 하셨으면 그게 피해자 중심인 것이지. 아니라니까. 윤미향 중심이면? 윤미향과 정대협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04년에 신미자 할머니가 이야기한 것은 너희들은 우리를 갖다 팔아서 앵벌이 시키고 우리를 이용해서 보면 비디오 돌려서 돈 받고 책 팔아서 돈 받고 강의하면서 돈 받고 심지어는 우리를 갖다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추동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 쓸데없이 매주 수요일마다 끌어내고 그리고 그건 악당이다. 그게 악당일 뿐더러 수요 집회라는 것이 건강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모색하는 게 아니고 증오와 상처만 해주는 것이고 거기 나온 아이들이 저금 통장 가지고 돼지 저금통 깨가지고 와서 받았으면 그거 밝혀야 되는데 그 성금 니들이 다 해먹고 거기 1,000만 원 맞으면서 나와 있는 아이들한테 밥 한 그릇 안 사주더라. 그게 할머니들의 고발 아닙니까? 자, 이제 할머니들 고발인데 오늘 정말로
보면은 이제 2004년에 신미자 할머니, 네. 그것의 사실 2020년 버전인 이용수 할머니의 그 용기 있는 네. 그 진실의 외침, 거기에 오늘 보면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가 바로 어제 그저께 나왔던 거예요. 네. 제가 보면 그 신문 등을 통해서 가장 즐겨 읽는 칼럼이 예전에 동아일보에 보면은 천영우 칼럼이 있고 그 당시에 김병준 칼럼 두 가지를 굉장히 깊이 읽었는데, 바로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안보수석가 된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이 8년 만에 진실을 얘기했어요. 네. 근데 요즘은 뭐냐니까 지난 8년 동안 이 양반도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얘기했다가는 토착이고 네가 뭐 일본 편드느냐, 네. 저놈 천영우 저런 놈이 무슨 뭐 외교안보수석이냐, 네. 생매장 나갈까봐 네. 겁이 나서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상 못했다는 얘기인데, 이미 2011년 12월 18일부터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 양반한테 뭐 관료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12월 18일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그다음 일본 그 총리 간의 교토에서 회담에서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자 이번에야말로 좀 정리하자. 너희 민주당 정권 아니냐. 위안부 문제 정리하자. 위안부 정리하자라고 얘기해서 비공식 회담에서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일본에서 아무 것을 안 보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화가 나갖고 흔한 얘기 그 표현을 천영우 수석의 표현을 그대로 비자면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총리를 박살내버리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일본에서 이름이 사이토 관방부장관이 2012년 봄에 갖고 와서 그 이야기를 갖다 조금 이따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그 갖고 윤미향을 만났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 사이토 안이 굉장히 그 진전된 안이었는데, 네. 박근혜 정부 때보다 약간 더 성의가 더 있었던, 민주당이 예. 자민당하고 또 결이 또 다르죠. 하시모토도 뭐 총리도 했고, 노다도 뭐 좀 약간 마이너한, 조금 다 뺏겨버렸지만 하여간 좀 마이너한 그런 계통이니까 우리들도 입장을 이해하고, 사이토 안은 일본 정부 예산으로 이번 그건 박근혜 정부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한 일본 대사가 일본 총리의 사과 친서를 가지고 위안부 살아계신 할머니들을 일일이 다 만나서 사과 친서를 전달하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되는 보상금도 지급하겠다라는 안이었는데, 이제 천영우 수석 얘기는 그때도 관건은 자 이것이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냐, 위안부 할머니들을 본의에 반해서 끌고 가고 이 과정에 일본 제국 군대가 관여했다는 사실까지는 인정을 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현 일본 정부가 국가적 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이냐를 밝혀달라. 그건 문서로 안 되겠지만 이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자 일본 총리 대신에 사과서신을 할머니한테 전달하고 보상금 지급하고 그 일본 국회에서 물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일본 정부가 이걸 준 것은 총리 개인이 한 거냐,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냐 할 때, 아니 뭐 이렇게 답해도 좋고 저렇게 답해도 좋은데 이거를 이 기본 정신을 이 정부가, 민주당 정부가 정권이 까무러치면 말아다오. 아니 총리의 사과 친서가 전달됐고 보상금이 전달된 것에 유념해 주십시오. 뭐 이런 또 국회에서 답변하는 거예요. 또 담 넘어가는 거, 구렁이 담 넘어가는 답변이 있잖아요. 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말씀은 알겠지만 총리 친서 전달됐고 보상금이 간 거에 대해서 의미를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념이 뭐냐? 그걸 있는 대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민주당 정부가 그 최종적인 답을 손에 못 쥐어줘서 파기가 됐고 그때 그 얘기가 오고 가는 중에 그때는 정대협이죠. 정대협 대표 윤미향을 만났더니 윤미향이 어떻다고요? 우선 그 앞에서 그래서 이 안을 갖고 할머니를 갖다가 의견을 갖다가 수렴을 할머니들도 만났더니 할머니의 수렴은 딴 거 필요하다, 빨리 해결해 달라. 그러니까 최소는 할머니들에게 최소는 사과도 받고 보상도 받는 게 중요하지만은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은 뭐 일단 보상부터 급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윤미향 대표를 만났더니 딱 이거는 저 천영우 당시 수석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너무 순진했다. 자기는 이렇게 하면 윤미향이가 좋아할 줄 알고 해결 문제가 되니까.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일본 정부 예산으로 일본 총리 대신에 사과 편지를 갖고 주한 일본 대사가 할머니를 일일이 찾아뵙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는 뭐냐니까
이것이 이제 일본에서 그 우파들이 떠들썩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 책임을 부정하는 언급을 안 했다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적극적 부정만 안 한다면은 오케이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자기는 그러면 윤미향과 정대협이 반색하고 반길 줄 알았더니 몰랐다. 그것이 정대협과 윤미향한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앞으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아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워. 그걸 하니까 제가 2003년인가? 네. 4년에 이스라엘 외교부 초청으로 이스라엘에 네. 갔었어요. 네. 그때 이스라엘에서는 무슨 문제, 피에로 문제 아직도 해결 안 된 거죠. 예. 팔레스타인 리버레이션 오가니제이션 네. 피에로 의장이 아라파트예요. 그때 살아 있었어요. 유명하죠.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영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웨스트뱅크, 요르단강 서안지구, 그 다음에 이제 가자지구, 이게 떨어져 있어요. 독립된 떨어져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자치,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피에로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 경찰은 용인하겠다. 자치 경찰 용인하고 그 무기까지 이스라엘이 공급해 준 거예요. 뭐 소총이라든지 이런 건 또 자기네들의 치안을 유지해야 되니까. 근데 결국 그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의 합의, 오슬로 합의가 거의 깨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팔레스타인 난민 지역에 가가지고서 팔레스타인의 그 유력 인사들, 그 다음에 큰 레스토랑 한 사람들, 뭐 식사를 하면서 쭉 묵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놀라운 이실 얘기하더라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협약이 깨진 건 나라 아라파트가 윤미향이었다요. 아라파트 윤명이었죠. 그래 그 아라파트가 윤미향인데 그런 얘기했죠. 예. 저는 그 사람이 당연히 이스라엘 놈들이 뭐 워낙 적대관계 수천년 된 거니까 이스라엘 놈들이 우리 사기치고 이래가지고 뭐 팔레스타인이 지금 뭐 독립 다시 그때도 이제 뭐 무장 봉기도 일어나고 그런 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이 합의가 깨진 건 아라파트 저 새끼 때문이다. 진짜 나쁜 놈이다. 내가 처음에 통역했지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그랬더니 저 한마디만 여기서 한숨 돌리시고 저 아라파트 죽었습니다. 아라파트 어마어마한 부자죠. 어마어마한 부자죠. 예. 그러니까 그 주변국에 있는 사우디, 석유 그때만 해도 뭐 석유 어마어마한 사우디, 이란, 이라크 다 돈 받아 챙기면서 하니까 이게 아라파트가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기 아랍한 정대협과 윤미향이야. 윤미향인 거죠. 그래서 아라파트가 껌껌이 어떤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될 때마다 아라파트가 더 극단적인 요구를 해가지고 아니다. 또 군대를 가져야 되겠다. 아니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 안에 가자지구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 있어서 자치 경찰까지 허용해주고 국가 세우는 것까지 허락해주겠다는 건데 우리가 군대를 가져야 되고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파트는 자기의 피에로 의장 자리 꿀단지 그냥 뭐 파이프라인 해가지고 사우디에도 돈 주는 거 이란 주는 거 해가지고 얼마나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상은 번번이 저놈이 깬다. 그러니까 윤미향은 그리고 천영우가 그런 거 아니고 너무 당황스러운 표정이고 흡사내가 사형 선고를 내린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고 하는 건데 윤미향으로서는 정대협이 사라지면 일거리가 사라지는데 월급에 막 흑빛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아라파트가 계속 더욱더 과격한 이스라엘에 요구를 하고 깨고 하는 것이 윤미향이 위안부 할머니들 47명 중에 35분이 살아있을 때 보상 좀 받고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그럼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들을 지금 깨지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깨고 재협상 하든지 그러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걸 할머니들도 인정을 하는데 정대협,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은 더욱더 과격한 요구를 하면서 친일 반일 분위기 조성하고 그런 얘기 꺼내는 거 있으면 황태순 TV 황태순 토착외고 지금 또 윤미향이 공격에 처하니까 민주당의 집권 민주당의 의원들이 또 친일 프레임을 들고 나오잖아요. 이 반일하고 있는 정의로운 민족 세력을 또 무슨 토착 외구 세력들 아니 그 나경원 떨어졌으니 이제 토착 외구 누구라고 그러나 토착 외구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몰아가는 게 벌써 이 사람들이 2004년부터 앵벌해 먹는 악당의 욕을 먹으면서도 그걸 보호해줬던 이 운동권 조국 같은 뭐 이런 미선의 카르텔들을 지켜온 것들이 지금 이까지 썩어 문드러서 와서 드디어 이제 윤미향과 또 뭐 집하는데 또 뭐 끼워줬던 뭐 민주당 이규민이 나타나고. 자 어제 잠깐
이 혼란스러운 얘기 짧게 설명드리면 1990년에 처음에 정대협이 발족합니다. 그러면서 1998년까지는 아니 98년까지 7년, 8년 가까이는 정부 보조금 갖다 따먹고 살았습니다. 98년부터 정부 보조금이 없으니까 근데 98년에 DJ가 뭐냐 기억하시면서 DJ 오부치 선언할 그 무렵이에요. 98년부터 2004년까지는 뭐냐니까 그 당시 보면 여러 가지 각종 프로젝트 등등등등 해서 어마어마한 앵벌이를 갖다 하고 여기 할머니를 집중적으로 앞장세웠던 거예요. 여기에 신미자 할머니가 쐐기를 박았더니 신미자 할머니를 갖다가 이른바 축출시켰고 그로부터 16년 동안 했는데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다른 건 몰라요. 입만 열면 정 이야기하고 입만 열면 여성 이야기하던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각하 노무현 대통령 5년 동안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저는 아까 천영숙 얘 깜짝 놀랐어요. 그런 식으로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이야기가 나온 게 처음이랍니다. MB가. 그러니까.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은 해결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지 말아야지. 뭐 저 죽창을 들자. 네. 조국이도 뭐 한마디 하고 뭐 여차하면은 그냥 반일 프레임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 해결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그러니까 증명한 거지. 뭐. 그러니까 DJ 5년, 네. 노무현 5년, 10년 동안 뭐 했습니까? 문재인 3년은 뭐 했어? 아니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결국 2011년 12월 18일이 되어서야 정확히 얘기하면 12월 19일 그 다음 날 MB 생일날 MB가 그 일본 총리하고 회담하다 말고 박살을 내고 저 박차고 나온 것이 그게 처음으로 한일 간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위안부 할머니가 화두에 올랐고 그렇게 MB가 화를 냈기 때문에 그 사이토가 사이도 안을 들고 온 거지. 사이도 안을 들고 왔다는 건데 이것을 갖다가 그 당시 윤미향이 대표로 있던 정대협에서 사형 선고라고 생각하고 묵살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 윤미향 사건의 예. 진실이죠. 예, 그 여태 할머니들이 어떻게 보면 요즘 그 할머니들 이용수 할머니도 보면 뭐 기억이 어떻다, 뭐 할머니가 목돈을 갖다 후손한테 물려준다 별 헛소리들 다 하는데 그나마 그 당시에 외교 안보수석으로서 그걸 직접 만졌고 그 다음에 할머니들을 만났고 윤미향 씨 당시를 갖다 만났던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의 정말 용기 있는 양심선언. 저 오늘부터 천영우 TV 정기 구독했습니다.